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행동하는 직장인 모임 평화통일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수요평화 촛불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세 개의 문서의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선 방위력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며 실제 군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조치입니다. 16일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개정을 결정한 안보 관련 3대 문서는요, 바로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그리고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 방위 전략, 또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국가 안전 보장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에 담은 반격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적 성격의 군대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그 명칭을 적기지 공격 능력에서 반격 능력이라 변경하였지만 그 내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적의 공격 착수가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적의 공격에 대한 반격인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격 착수에 대한 판단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선제 타격이 가능한 상황이죠.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확보의 근거로 북한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존재의 확인과 공격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에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 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고 또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함께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북한의 반발을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문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자체적 판단으로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준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 시에 우리와 협의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혔지만 일본의 자유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미사일 개발 및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의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포함해 일본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하기로 했으며 시기별로 그 사거리를 1000km에서 3000km까지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거리를 넓혀감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그 공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도 구입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5조 엔을 투입해 각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조 원에 다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방위비로 43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5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온 전수방위 원칙, 즉 상대방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그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과 무기 도입으로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 조성과 함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은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보문서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명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적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공들여 관계 개선을 구걸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함께 해야 할 이웃은 이제 우리 영토를 넘보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미국만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재무장은 환영할 일이겠지만 우리에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친미의 행보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강력 대응하는 듯 하지만
말뿐입니다. 독도 해상 인근에서 일본과 함께 군사 훈련을 벌이고 8.15 경축사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이웃이라고 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가 낳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안보 문서에 명시한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대응에 북측에서 뭐라도 발사하면 눈에 불을 켜고 제재한다느니 강력 대응한다느니 하면서 일본이 대놓고 우리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오히려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에게 당당하게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 자주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월 29일이었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면서 일본의 방위비 인상을 이해한다는 듯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혼자 먼 우주에서 바라보기라도 하듯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과거 촛불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달린 문제에 멀리서 남인양 얘기하며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 그 끝엔 똑같이 촛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